권미란의 인사이드아웃 산업을 알면 수익이 보인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오지우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주제일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내년 보고 담아도 될 소비재, 화장품, 음식료, 의류순 선호입니다. 먼저 이 중에서 선호 순서는 아니고요. 예, 맞죠? 네, 선호도 맞습니다.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생소하게 쳐다보셔서. 자, 이 선호도 순이 아니라 먼저 음식료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리뷰부터 해볼게요. 어땠습니까? 네, 우선 음식료 3분기 실적들은 되게 좋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최소 컨센을 이제 비트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고 10개의 기업 중에서 이제 서프라이즈 달성한 기업이 3개, 그리고 상회한 기업도 3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요. 가장 크게 상회했던 기업은 이제 하이트 진로인데, 이번에 신제품 켈리가 나왔던 게 이제 시장 네. 안착도 굉장히 잘했고, 이에 따라서 광고비 집행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200억 원 정도 덜 썼고요. 그에 따라서 한 200억 원 정도 컨센보다 잘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심 많으셨던 라면 업종도 여전히 굉장히 견조한 실적 보여줬는데요. 이제 농심, 삼양식품 모두 컨센을 크게 이제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라면이 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이었고 가장 크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던 게 바로 하이트 진로라고 합니다. 음식료 담배 기업 10개사 가운데 3개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가장 컨센을 크게 웃돈 것이 하이트 진로. 켈리가 뭐 광고를 하기도 전에 아마 잘 나갔기 때문에 예상보다 광고비가 좀 덜 집행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마 뭐 맛을 보면 다 아니까 굉장히 소비자들 입맛에 잘 맞았던 좋은 신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면 쪽에 그 삼양식품 농심 역시 견조한 실적,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라고 하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워낙 K푸드가 해외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인기를 얻다 보니까 불황을 맞이하면서 또 라면을 생활 속에서 맞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많이 먹고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미국 분들이 그 매운 라면에 대해서 좀 먹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제 최근에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좀 접하다 보니까 이제 한 끼 식사 대체용으로 이제 라면을 굉장히 이제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라면 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맞습니다. 이제 네. 삼양식품이 음식료 기업 중에 해외 비중이 가장 높은데 70%가 넘게 73%를 좀 차지를 하고 있어서 가장 높고, 농심도 한 30%는 해외 매출입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우리 뷰티 기업들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라면 쪽 같은 경우는 또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화장품 쪽에서는 저희가 중국 말고 이제 다른 시장 쪽에서 좀 잘하고 있고, 라면은 지금 가장 핫한 시장이 중국하고 이제 미국이거든요. 이제 미국 시장에서 봐도 뭐 저희가 농심이 뭐 점유율 2등이기도 하고, 중국에서도 지금 삼양식품이 이번 3분기 때 뭐 YOY QOQ로 100% 넘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형 확장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양식품도 중국에서 전년 대비해서 예, 100% 100%, 네. 성장이고요. 농심 네. 같은 경우도 농심은 이제 중국에서는 그렇게 잘하진 못했는데, 사실 네. 투자 포인트가 미국이라서 좀 다르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중국 쪽은 삼양식품, 네. 미국 쪽은 농심이 조금 더 네, 선전하고 있다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음식료 키팩터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P와 Q와 C 상황들을 확인을 해볼게요, 연구원님. 음식료는 사실 되게 간단해서 PQC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Q 부분에서만 저희가 좀 기대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우선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면은, 이제 가격 P 부분에서는 사실 2년 넘게 코로나 이후에 가격 인상이 너무 많이 돼서 거의 모든 음식료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이제 판가 인상은 조금 슬로우해졌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나 그 기점이 됐던 것이 이제 6월 달에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님께서 라면 가격 인하 관련 얘기를 하시고, 농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라면 업체들이 이제 가격을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사실 B2C 가공식품에 대한 가격 인상은 거의 이제 못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세금이랑 연동되는 주류 쪽,
뭐 맥주, 소주, 아니면은 뭐 원유 가격 연동제, 모든 이제 원유가 다 똑같은 값을 받거든요. 이제 그런 우유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만 좀 가격 인상을 할 수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가격 인상을 좀 기대해봐도 될 부분은 롯데칠성의 소주 부문, 그리고 KTNG 담배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롯데칠성은 다른 소주 업체들 다 가격 올렸는데 아직 올리지 않아서 뭐 아마 올리지 않을까 이런 시각을 시장에서 좀 가지고 계시고, 담배는 저희가 2015년 이후로 가격을 지금 안 올렸는데 네. 이게 OECD 평균이 8,100원이 넘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가 4,500원이니까 좀 많이 싸다라고 해서 뭐 호주랑 거의 8배 차이가 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코로나 이후에 2년 동안 가격 인상 사이클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정부의 압박도 있고 슬로우해지고 있지만 아직 덜 올린 주류 관련해서 롯데칠성, 담배 쪽의 가격 인상 여력은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비용. 네, 비용 또 말씀드리면은 네. 좀 편안해지는 구간에 접어든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YTD로 봤을 때 곡물들은 거의 뭐 30%씩 가격이 빠졌어요. 소맥, 옥수수 이런 것들이 빠졌고, 반면에 뭐 설탕이나 코코아, 오렌지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소프트 자산이라고 저희가 칭하는데 네. 이런 것들은 계속 상승세이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 옛날에 사회 교과서에 나왔던 그 에니뇨, 라니냐 그 기상이변 때문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에니뇨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더워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커피나 원당의 산지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곳들에 이제 가뭄이 오게 됩니다. 더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공급 가이던스가 낮아지고 가격은 오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저희 음식료 기업들이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곡물 쪽이 많기 때문에 이제 조금 투입 원가도 낮아지고 원가에도 낮아지고 좀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왜 크게 기대할 부분은 아니냐면은 사실 시장에서 옛날부터 너무 기대하고 있던 스토리였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게 큰 주가 모멘텀이 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Q까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판매량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음식료품 소비가 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돈도 많고 보조금도 받고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내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내식을 하더라도 배달을 많이 시켜 먹어서 비싼 내식을 했었다면은 리오프닝 되고 나서는 이제 약속도 많이 잡히고 하니까 이제 외식 수요가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외식 물가도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좀 저렴한 가공식품 쪽, 값싼 내식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를 보면은 사실 라면이랑 외식, 그러니까 양극단이 같이 좀 잘 됐었는데 잘 됐었는데 이게 내년으로 가면은 외식은 빠지고 좀 아래 것들이 좀 폭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차트에도 넣어놨는데 재정이 악화됐을 때 가장 먼저 뭘 줄일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이제 외식이 나오고, 네. 최근에 이제 음식료랑 외식의 이제 소매 판매 증감률도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뭐 CJ 제일제당 저희 비비고 HMR 많이 드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번 3분기부터 바로 이제 플러스 전환의 판매량이 하면서 조금은 소비 행태가 좀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물가에 따라서 외식을 줄이면서 음식료 쪽의 소비가 늘어나는 Q의 증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셨는데요. 음식료 내 소산업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료, 주류, 라면, 제과 이들 현황을 보기 위해서는 글로벌적인 위상까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소산업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내년을 봤을 때 뭔가 해외 비중이 높아지는 부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파를 확장하는 부분이 조금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커버 기업 중에서 이제 삼양식품이 해외 비중이 지금 가장 높고요. 이 불닭볶음면이 너무 사실은 트렌드가 되어버려서 여전히 이제 수출 주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CJ 제일제당의 비비고 중점으로, 그리고 오리온 이렇게 해서 해외 비중이 65%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음료 주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확장이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예요. 왜냐면은 뭐 음료 같은 건 저희가 뭐 코카콜라나 펩시 이런 거를 원액을 사와가지고 이제 파는 거고, 그래서 수출할 수 있는 게 뭐 레스비나 밀키스 정도? 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류 쪽으로 가보면은 이제 각 국마다 각자의 또 맥주도 있고, 저희도 수입 맥주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스키 드시던 분들은 이제 소주를 드셨을 때, 약간 음료수 아닌가? 약간 이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출이 조금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외 비중도 한 10% 정도에 이제 머물고 있었는데, 이번에 롯데칠성이 펩시 필리핀이라고 펩시에서 필리핀에서 이 펩시 바틀링 사업을 하는 회사를 편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4분기부터 반영이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해외 비중이 40%까지 이제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런 상태이고, 또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제2제당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존에 저희가 핵심 제품이 이제 만두랑 냉동 피자가 있었는데, 지금 두 개 다 미국에서 점유율 1등입니다. 그래서 만두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넘는 점유율을 CJ 제대당이 점유를 하고 있고, 네. 냉동 피자도 옛날에 좀 사온 건데요. 슈완스라는 기업이 사온 건데, 그때는 이제 10%대에서 시작을 했다면 지금 20%가 넘어서 지금 1등을 차지하고 있고, 또 캐파도 증설을 해서 지금 전 세계 최대 규모 생산 시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같은 경우는 만두 경쟁이 치열합니다. 정말 비비고도 맛있지만 다른 만두도 맛있는 게 많은데, 맞아요. 미국은 먼저 이제 선점을 했고 50% 이상 이런 점유율을 가지고 갑니다. CJ 제일제당 뿐만 아니라 뭐 라면 업체 제과, 오리온, 그리고 KT&T 같은 담배까지도 증설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이 음식료 같은 경우는 내년 선호도에서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선호하는 쪽이지만 이제 중간 쪽에 있다면 가장 선호하는 게 화장품이라고 맞습니다. 전망을 해주셨는데 3분기 프리뷰부터 해볼게요. 실적 어땠습니까? 네, 3분기를 말씀드리면은 역시나 중소형주들이 정말 너무 잘 됐는데요. 네. 브랜드건 ODM이건 다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돋보였던 분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브랜드 중에서는 이제 가장 서프라이즈 낸 기업이 이제 VT라는 기업이에요. 네. 그 리드샷으로 유명한 그 기업이고, 이거 네네. 다이소에서 파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예. 다이소에서 지금 막 입점해가지고 팔고 있고, 내년에 네. 이제 올리브영도 들어갈 텐데, 이게 지금 일본 매출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80%가 넘어서. 근데 일본에서 지금 이번 3분기 때 거의 60% YOY로 성장했고, QOQ로도 거의 50%가 성장을 해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4분기도 QOQ로 더 늘 수 있겠다. 너무 최대 실적이 거의 확지된 기업인 것 같아가지고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소형주 중에서 클리오랑 아이패밀리 SC 또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이제 계속 역대급 실적을 좀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ODM 중에서는 저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코스메카 코리아, 인그루드랩이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고, 주가도 사실 다른 ODM 업체들이 이번에 실바라고 많이 빠졌어요. 그렇긴 한데 거의 유일하게 코스메카, 인그루드랩이 좀 버텼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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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해주신 설명해주신 5가지 브랜드 기업들이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VT 아까 리들샷 같은 경우는 극대란템이라고 해서 이게 피부결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노폐물도 뭐 제거를 해주고 한다고 해서 뭐 일본에서도 엄청난 반응이네요. 그래서 4분기까지도 분기상 또 분기별로 봤을 때도 성장이 예상된다고 하고 국내도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모멘텀도 주목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뭐 이들 기업들이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화장품 시장의 신흥 강자로 아까 말씀드린 다이소가 부각되면서 화장품 브랜드들이 받는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브랜드들한테도 그렇고 ODM한테도 그렇고 다 똑같은 효과인데 이제 네. Q 확장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사실 채널이 하나 더 늘어난 거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다이소 화장품이 되게 핫한데 초기에 막 2021년도에 처음 막 다이소 화장품을 시작을 했을 때는 그 네이처 리퍼블릭 식물월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과거에 로드샵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잘 되다가 그 채널이 사실은 좀 망가져 버린 그런 브랜드들이 새로운 채널로 이제 다이소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클리오 같은
이미 올리브영에서 잘하고 있는 브랜드가 브랜드 포트폴리오 중에 가장 초저가 라인을 다이소에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취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VT 같은 경우에는 아예 CJ 올리브영에 정식 입점하기도 전에 이제 다이소를 첫 번째 오프라인 채널로 이제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브랜드가 OEM이건 ODM이건 다 이제 큐 확장, 채널 확장이라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이소가 10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 어떤 10대들의 백화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화장품 쪽이 이런 좀 역량 있는 싸지만 품질이 또 괜찮은, 가성비가 괜찮은 그런 제품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큐의 증가로 인한 수혜가 예상된다고 하셨는데요. 특히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인디뷰티 브랜드들이 정말 다 했죠. K 인디뷰티 브랜드들 현황 짚어볼게요. 네, K 인디뷰티 브랜드들이 사실 올해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런 만큼 투자도 많이 받고 또 상장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 받은 것 중에 좀 대표적인 게 혹시 독도 토너 아실까요? 이름만 들어봤습니다. 그 CJ 올리브영에서 써보셨나요? 네, 저는 쓰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서린 컴퍼니라는 기업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번에 이제 투자 또 받는데 성공을 했고 보니까 이익률도 38%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초 중심이어서 이제 마진이 잘 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고 또 일본에서 되게 잘 되고 있는 티르티르나 힌스 데이지크 같은 이런 브랜드들도 이제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고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곳은 코스알엑스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해외에서 거의 모든 매출을 벌고 있어서 한국 분들은 살짝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과거에 2021년도, 2019년도에 먼저 이제 투자를 했었고 나중에 이제 콜옵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올해 만기여서 만기에 앞서서 이거를 쓰냐 마냐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콜옵션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나머지 지분도 저희가 이제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유의미한 게 뭐냐면은 여기도 마진율이 올해 예상되는 게 33%로 굉장히 높고 제품 가격이 막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 중저가 트렌드랑 되게 잘 맞물리면서 뭐 미국 아니면은 유럽 이런 곳에서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되고 내년 5월 달부터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데 5월부터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으로 한 1,4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 이제 해외 매출액으로 이제 붙게 되는 거라서 아모레한테는 굉장히 좋고 또 K 인디 뷰티 브랜드의 뭔가 서구권에서도 성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장한 기업들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마녀공장이 굉장히 이제 핫했고요. 내년이나 내후년을 보고 있는 기업들은 그 메디큐브 브랜드로 유명한 APR이라는 브랜드도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달바 브랜드로 유명한 비모뮤넌트도 이제 상장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달바도 제품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맞습니다. 이거 뿌리는 거, 얼굴에 뿌리는 네, 미스트. 미스트가 네. 제일 유명하고, 그리고 그 APR이라는 기업도 역시 상장 예정이 있습니다. 마녀공장 네. 상장하면서 마침 그때 처음 기초 제품을 제가 써봤거든요. 정말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가성비가 요즘 좋은 게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코스알엑스 인수한 실적이 반영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코스알엑스 실적이 1,400억 원 영업이익이 반영이 된다고요? 네. 저희 이거 추정이긴 하지만 엄청 큰데요? 엄청 큽니다. 그 해외 영업이익 아모레가 그동안 벌던 것보다 훨씬 커서 연간 영업이익보다 큰데요? 네. 맞아요. 아모레퍼시픽 현재 연간 영업이익보다 더 크게 반영이 됩니다. 이 실적 이제 변화하는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미국, 일본, 중국 글로벌 K뷰티 현황 짚어볼게요. 네. 기존이랑 비슷하게 이제 저희가 수출을 되게 잘하고 있어요.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 한국이 화장품 수출 2등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막 50%를 넘었었다면은 최근에는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 아세안 이런 국가들에서 잘하고 있고 그런데 비중을 합치면은 거의 50%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냐면은 일본이나 아세안 국가에서는 저희 한국의 K-뷰티 브랜드가 잘 되는 거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들의 로컬 브랜드인데 저희 ODM 만들어주는 브랜드가 잘 되는 거라서 아시아권에서는 브랜드 그리고 서구권에서는 ODM이 좀 잘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또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4분기 신정 역시도 기대되고 내년에 또 해외 사업 더 잘하면 더 또 실적 전망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 유행이기 때문에 또 네. 품질 인정이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보시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5월에 상한가 기록했을 때 저 오프닝에서도 얘기하고 네. 연구원님이랑도 그때 얘기했는데 코스메카 코리아 그 이후로 3배 상승하는 맞아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좀 선호하지는 않는 쪽으로 분류를 해주신 의류 3분기 실적 리뷰해 볼게요. 네. 제가 이제 세 개 중에 선호도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의류가 내년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3분기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서프라이즈 기록한 기업이 이제 휠라 홀딩스였는데 이것도 휠라 브랜드가 잘 됐다기보다는 자회사인 아쿠시네트 골프 그 기업이 좀 서프라이즈 기록한 영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휠라 홀딩스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놓았던 종목으로 꼽아주셨고 또 볼만한 3분기 실적 볼만했던 기업이 있었을까요? 또 이제 ODM 중에서는 한세실업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서프까지는 아니지만 17% 상회를 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탑라인 그 매출액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기업들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회사가 잘한 것은 바로 영업이익 레벨을 높여놨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물량은 감소하는데 영업이익률은 좀 높아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막 효율화를 많이 한 거죠. 공장에 있어서. 이번에 제가 실제로 베트남 갔다 왔는데 공장 네. 보고 왔는데 막 다 로봇이 하고 있더라고요. 막 로봇 막 옮겨주고 뭐 다 기계가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한세는 내년에 봤을 때도 이제 리스타킹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물량 좋아짐에 따라서 이익률은 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장에 또 자동화를 도입하고 그리고 해외 쪽을 공략하지 않으면 사실 그 의류 쪽도 쉽지는 않거든요. 국내 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좀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이슈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의류 기업들 네, 쪽으로. 맞아요. 네, 제가 어제 뉴스 보도를 했거든요. 저녁에 뉴스를 하고 있는데 의류 브랜드사 내년에 실적 정상화 가능할까요? 내년에 올해보다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올해는 너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거의 2년 동안 패션 업체들이 실적이 거의 역대급 너무 좋은 실적이었었거든요. 네. 저희 생각해 보시면은 막 코로나 때 백화점 엄청 많이 잘 되고 거의 다 그 의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영업이익 레벨이 300억이었는데 갑자기 2년 후에 1,0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3배가 영업이익이 뛴 건데 그게 다 이제 코로나 때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는 그게 좀 빠지는 해였고 내년에는 다시 이제 정상화 레벨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브랜드사들도 엽기적 부담 빠진다는 부분에서는 이제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브랜드사들이 괜찮아지면은 그거보다 먼저 괜찮아지는 게 이제 OEM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먼저 수주를 받기 때문에 실적이 먼저 찍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ODM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외, 미국 90%, 뭐 유럽 40%뭐 이런 식으로 해외 비중 높기 때문에 네. 한국보다는 미국, 유럽이 그래도 좀 먼저 회복하지 않을까 싶어서 ODM을 지금은 조금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내 패션 업체들은 재고가 좀 쌓여가고 있다는 부담에 대한 이야기들,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글로벌 의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리스타킹, 그러니까 네. 재고를 쌓아두는 사이클에 접어들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류 ODM 리스타킹 모멘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빠른 실적 턴어라운드 예상되는 종목, 기업은 어디일까요? 네, 우선은 리스타킹 모멘텀 분명히 내년에 이제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갭이나 타겟이나 아디다스 같은 기업들 보시면은 재고도 거의 정말 그 절대 수준이 많이 감소해서 YOY로 20, 30%씩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만들어주는 게 저희 이제 한국의 ODM들이기 때문에 일단 좋다고 보고 있고, 빠른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기업은 아무래도 지금 중저가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중저가 포트폴리오가 많은 한세실업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디다스가 내년에는 괜찮아질 것 같아서 이제 화승엔터도 지금 8,000원 구간에서는 엄청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영업무역은 노스페이스나 이런 룰루레몬 같은 거기 때문에 조금 무거워서 가장 순서는 좀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소비재 가운데
탑픽과 투자 전략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내년도 소비재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화장품에서는 ODM, 그중에서도 한국콜마랑 잉그로드랩을 추천드리고요. 이유는 이제 선 관련해서 기술력 있다는 부분에서 좋게 말씀드리고 있고 음식료에서는 삼양식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오지우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